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이관해야 합니다.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밀실재판을 영구히 추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재판만 집중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겠습니다. 넷째, 소비자법원과 노동법원을 신설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법과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대법원의 갑질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법원과 노동법원을 통해 특권과 기득권에 기울어진 민생운동장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외에도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언과 판결문 완전 공개, AI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등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에 맞는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간다 특위 법원개혁 소위원장이신 이혜민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의 망치질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탄핵 소추안의 내용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피소추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피소추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이 접수된 2025년 3월 28일 이후 불과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 합의체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 재판을 절차적, 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사건 접수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 합의체 회부에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단은 후보자 발언에 영향력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른바 후보자 발언 제한 법리라는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성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 단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습니다.